첫 번째 경기는 첼시와 리즈의 경기입니다. 로세니어 감독 부임 이후 첼시는 7승 0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2패는 카라바오컵 준결승에서 아스날을 상대로 1, 2차전 기록한 패배로 리그에서는 4연승을 기록했으며 챔피언스리그 두 경기에서도 모두 승리하며 16강 직행 티켓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마레스카 감독이 떠나기 직전까지 리그 5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며 챔스권 경쟁에서 멀어지는 듯 보였지만 로세니어 감독이 오면서 확실히 분위기가 전환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되는 콜 파머가 직전 울무스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자신감을 얻은 부분 역시 로세니어 감독 전술에서 다시 예전의 파머로 돌아올 수 있을지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죠. 다니엘 파르케 감독의 리즈는 지난 리그 15라운드까지 리그 17위로 강등권에 있었지만 백스리 포메이션으로 전환하면서 수비가 안정화되기 시작했고 직전 노팅엄과의 잔류 경쟁을 위한 중요한 매첩에서 3대1 승리를 기록하며 리즈의 순위는 현재 16위로 올라왔고 강등권과의 승점 격차는 6점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바뀐 백스리 포메이션 전술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 선수는 바로 도미닉 칼버트 르인인데 직전 경기 득점으로 오랜만에 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참고로 칼버트 르인의 리그 10골 중 9골은 리즈가 백스리로 전환했던 리그 14라운드 이후 단기간에 빠르게 나온 득점이죠. 하지만 이번 매치업 첼시의 승리가 좋아 보이는 이유를 얘기해보자면 리즈가 다시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왔던 지난 20-21 시즌 이후 스탠포드 브릿지 원정에서 4연패를 기록 중이며 이번 시즌 리그 원정 12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친 모습으로 원정 경기 기복이 매우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첼시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웨스트햄과 맨유의 경기입니다. 지난 24-25 시즌 언더독 팀이었던 노팅엄을 리그 7위까지 끌어올리며 지도력을 인정받은 누누 산토 감독은 지난 9월 그레이엄 포터 감독을 경질한 노팅엄의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되었지만 기대와는 달리 리그에서 지난 21라운드까지 2승 5무 9패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2라운드 토트넘 원정 승리를 시작으로 최근 리그 4경기에서 3승 0무 1패를 기록하며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잔류권과 승점 격차를 3점 차이로 좁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웨스트햄의 경기를 보면 수비 라인이 이전과는 훨씬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로우 블럭에서 단단한 수비를 구축하며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소유권을 잃는다면 그 즉시 간결하고 빠른 역습이 시작되는데 겨울 이적 시장 라치오에서 새롭게 합류한 카스테야노스의 영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모습으로 서머빌과 제로드 보엔의 경기력과 득점력이 올라오는데 크게 한몫하고 있죠. 즉 낮은 블록에서 수비하다가 상대가 소유권을 잃었을 때 빠르게 전환하는 것이 누누 감독 공격 전술의 핵심인데 카스테야노스가 오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기 시작했고 공격 상황 카스테야노스는 중앙에만 위치하는 것이 아닌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로 자주 빠지는 움직임을 보여주며 지속적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서머빌과 보인이 득을 보는 상황이 많아졌다고 보여집니다. 맨유는 마이클 캐릭 감독의 매직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캐릭 감독 부임 이후 맨시티, 아스널, 풀럼, 토트넘으로 이어지는 어려운 일정에서 4연승을 기록했고 리그 단독 4위로 올라오며 챔스권 경쟁에 한 발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백포로 전환하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다시 2선으로 올라가면서 그 시너지가 상당한 모습인데요. 아모림 때 브루노는 빌드업을 위해 낮은 위치로 자주 내려와야 했지만 캐릭의 전술에서 브루노는 높은 위치에 머물고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로 오가며 위협적인 위치에서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역할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브루노의 창의성이 더해지자 자연스럽게 맨유의 공격이 원활해진 모습이죠. 또한 수비에서도 이전과 큰 차이점이 있다면 압박 강도를 크게 줄이고 수비와 미드필더 간격 유지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풀백의 오버래핑도 크게 제한시켰죠. 그 결과 아모림 때처럼 우왕좌왕하는 수비 장면은 없어졌으며 캐릭 감독 부임 이후 4경기가 모두 쉽지 않은 매치업이었음에도 4실점 맞게 허용하지 않았고 기대 실점은 4.12xGA로 적은 실점을 기록한 것은 그저 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전술 상성을 따져본다면 캐릭의 맨유가 좋다고 느껴지는 것이 누누 감독의 웨스트햄은 각 역습이 강점인 팀이지만 캐릭의 맨유는 수비 라인을 높게 올려 리스크 있는 공격을 하기보다는 움베우모, 쿠냐, 브루노, 아마드 디알로 같은 전방 4명의 자원들에게 공격을 맡기는 구조입니다. 그런 점에서 웨스트햄의 역습 전술에 흔들릴 여지가 적고 맨유의 공격 자원들의 폼이 크게 올라와 있다는 점에서 맨유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나폴리와 코모의 코파 이탈리아 8강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이탈리아 슈퍼컵에서 우승컵을 따낸 콘테 감독의 나폴리는 또 하나의 자국대회인 코파
코파 이탈리아에서도 우승컵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테 감독이 꼭 코파 이탈리아 같이 노려봐야 하는 이유는 챔피언스리그 예선에서 탈락했으며 세리에 우승 레이스도 인테르가 독주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고무적이라면 지난 챔피언스리그 마지막 일정에서 첼시에게 홈에서 역전패를 허용하며 탈락했기에 좋지 않은 분위기로 갈 수 있었으나 이후 리그 두 경기에서 피오렌티나와 제노아를 상대로 승리를 기록하며 분위기를 바꾸는 데 성공한 모습입니다. 다만 가뜩이나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 직전 경기 주장 디 로렌초까지 부상으로 이탈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죠. 이번 시즌 세리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파브레가스 감독의 코모는 현재 리그 6위로 상위권 경쟁 중인 모습으로 세리 A 무대로 승격한 지 불과 2시즌 만에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직전 경기 아탈란타와의 맞대결에서 무려 5골이 넘는 기대 득점을 기록하고도 단 한 골을 넣지 못해서 무승부에 그친 부분은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특히 경기 종료 직전 PK를 얻어냈음에도 실축한 이후 정말 엉엉 우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코모의 에이스 니코 파스가 이번 경기에서 멘탈적으로 회복했을지가 관건이죠. 저는 이 경기 상성에서 콘테 나폴리가 조금은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콘테가 코모같이 맨투맨 형식의 강한 압박을 거는 팀들을 상대로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하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이미 이탈리아 슈퍼컵 토너먼트에서 좋은 모습으로 트로피를 들어올렸던 나폴리라는 점에서 자신감과 경험 면에서 코모를 앞설 수 있다고 봅니다. 고배당을 노리시는 분이라면 나폴리의 승리 배당이 꽤나 매력적이지만 이 대회는 90분 이후 바로 승부차기로 돌입한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나폴리의 진출 성공 배당도 1.8대로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저는 나폴리의 진출 성공에 베팅할 예정입니다.